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호김입니다. 자, 오늘 정말 심각한 중국의 현재 상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저렇게 그야말로 사자처럼 포효를 하고 있지만 정말 중국의 상황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뭐 이런 보도가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밉지, 중국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 이 중국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죠. 중국인들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 공산당 독재자 시진핑을 만나서 사실 고생하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 보면서 중국 상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미녀 노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녀가 길거리에서 장사를 해요. 여기 보면 그냥 이 사람은 녹두 판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밑에 안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은 녹두 팝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녹두 파는 거는 사실상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고, 실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팝니다. 여기 보면은 포옹 한 번 안아주는데 2위안, 1위안이 185원이니까 얼마입니까? 2위안 그러면 350원, 360원 되죠. 자, 한 번 안아주는데 2위안. 근데 손 한 번 잡아보는데 1위안. 같이 회의 가주는데 몇 위안. 같이 놀러 가는데 얼마. 쇼핑 같이 가주는데 얼마. 이거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써놓은 거 외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서비스도 있겠죠. 자, 이게 뭡니까? 사실상 몸을 파는 겁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나라가 망할 때 여자가 몸을 팝니다. 그런 상황이 중국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른바 길거리 미녀, 미녀 노점, 길거리 여성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것도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 아니고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못한 사람들. 지금 중국의 20% 이상의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다 하는데,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1,300만이가 된다고 해요. 야, 그거까지 합치면은 통계 자체를 못 믿지만 중국 청년들 2명 중에 1명은 직업이 없다 이겁니다. 직업이 있어도 한 달 봉급이 2,000위안, 3,000위안. 참 처참하죠. 30만 원, 4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취직도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산당 뭐죠? 같이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무지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지금 밥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진핑 보유국, 시진핑 보유의 최후의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라가 망하면 여성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몸을 판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옛날에 소련이 망했을 때 소련에 가면은 수없이 많은 길거리 여자들을, 아주 이쁘게 차려입은 여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 여자들이 도대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로, 우리나라 이 유흥업소로 엄청나게 많이 진출했죠. 나라가 망하면 여자가 몸을 판다, 이게 공식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나라 망할 때 들병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들병이가 뭔지 아시죠?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술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술만 파느냐? 엑스트라 서비스는 돈만 더 주면 서비스를 해줘요. 슈가 서비스를. 그게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현상, 들병이었습니다. 들병이.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술 한 잔에 얼마 팔고, 그 다음에 추가 요금을 내면 남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게 들병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조선 나라 망할 때. 지금이 시진핑 보유국 중공이 지금 이런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미녀 노점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보통 사람들은.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자, 명문대를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그 남자들은
그 노가다라도 할 수 있습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노동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여성 청년들이 울부짖는 겁니다. 배달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배달에 엄청나게 많은 노가다가 들어가죠. 배달도 어려워. 배달했는데 늦게 왔다고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배달부가 그야말로 또 벌금을 물고 음식값도 물어내야 되고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만 써봤습니다. 자, 영화관에 같이 가주는데 15위안. 15위안인데 185원 곱해주면 한 180원인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 넉넉하게 곱했습니다. 한 2,780원. 영화관에 같이 가주는데 그 다음에 쇼핑에 같이 가주는데 10위안, 15위안, 12위안, 1,850원. 그 다음에 모임에 같이 가주는데 12위안, 이것도 1,850원. 그 다음에 게임, PC방 같은 데 가서 게임 같이 해주는데 5위안, 950원. 그 외에도 손 한 번 잡는데 1위안, 한 번 껴안아 보는데 2위안, 뭐 이런 식으로 뭐 돈을 많이 주면 엑스트라 오버 서비스도 가능하고.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 한국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리면요 사형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잘못 중국에 가서 이상하게 중국 여자들 찝쩍거렸다가는요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에 가서 그 여자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건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최고 사형까지도 쳐요. 사형까지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중국 여자랑 어떻게 좀 친하게 지내보고 재미 좀 보려고 했다가는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그냥 중국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거 외신에서 보도한 내용을 제가 번역한 겁니다. 작년 연말에 12월 말에 외국 뉴스들이 전한 거를 제가 번역한 거예요. 외국 기자들이 가서 다 보고 찍어가지고 이 사진도 외국 기자들이 찍어서 이 사진도 여기 나오죠. 포옹하는데 뭐 5위안 뭡니까 손잡아 보는데 1위안 쫙 써져 있어요. 같이 놀러 가주는데 얼마 쫙 나와 있죠. 같이 영화 보러 가는 전영 영화란 뜻이죠. 같이 영화 봐주는데 15위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여성이에요. 여기 사진을 딱 보면은 이 여성은 좀 많이 경험이 있는 여성 같아요. 젖가슴도 내놓고 아주 그냥 아주 자유롭게 뭐 아이스크림 먹어가면서 여유롭게 장사를 하고 있고 이 아가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나와봤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우고 공포감에 떨면서 차례자세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아가씨가 발쿠 아가씨고요. 이 아가씨는 그래도 좀 장사를 해봤나 봐. 더 옷도 야하게 입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외국 기사에 나온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견수 손잡아 보는데 포옹하는데 얼마? 산보인가요? 같이 뭐 이렇게 저희 손잡고 걸어 다니고 몇 분 동안 이렇게 몇 시간 동안이겠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얼마? 다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디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한번 연결해 보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북경 올림픽 할 때 세웠던 이 CCTV의 방송국이죠. 안 보입니다. 저 태양은 중천에 떴는데 보일까 말까 그냥 동전만 하나에 보일까 말까 한 게 지금 이 상황이고요. 중국 전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중국 전역을 완전히 뭡니까? 감싸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자, 이렇게 중국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 책을 찾아놨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악의 대기 상태가 왜 왔느냐? 중국도 그야말로 뭐 이 딥스테이트하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뭘 하고 있죠 지금?
저걸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거보다는 하여간 뭐 지금 석탄, 화석 연료를 무지하게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마어마한 연탄가스, 그 다음에 이 석유 태운 그 가스가, 연기가 무지하게 올라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베이징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산시성, 저장, 산둥, 허베이, 이 우리나라 서해 쪽에 있는 산동성, 저 요녕성 다 똑같아요. 어디든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공기가 겨울에 탁한데 화석연료로 난방을 하는 바람에 최악의 상태가 왔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많이 발전해 가지고 전기로다가 난방을 하면 훨씬 매연이 덜 합니다. 왜? 가정에 있는 보일러나 이런 거는 효율이 떨어지죠.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죠. 매연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화력발전소에서 하게 되면은 이 기계 자체가 전문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불완전 요소를 없애고 완전 요소를 통해 가지고 연기가 조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발전소 같은 경우에 시설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별 난방을 하니까 무지막지하게 이런 매연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시진핑이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는 도시가 슝안 신도시죠. 여러분 슝안 신도시 아시죠? 슝안 신도시. 웅안입니다. 저기 한자로 얘기 따지면 웅안. 아주 스쿼드 웅자하고 아주 편안할 안자죠. 슝안. 아주 편안할 안. 뭡니까? 웅안. 웅안 신도시예요. 이거를 아마 몇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잘 졌는데, 건물을 이렇게 졌는데 텅텅 비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웅안 신도시만 그러냐? 중국 전역이 지금 난립니다. 자, 이 도시들이 보면요, 텅텅 비었어요. 사람이 없어. 텅텅 비었습니다. 도시는 많은데 사람은 없어. 도시는 크게 전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짓다가 마른 건물 천지고, 텅텅 빈 건물, 텅텅 빈 도시. 시진핑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지만 처음부터 여기는 타산이 없는 도시라 했는데, 시진핑이 그냥 자기의 용맥이 뭐죠? 왕권이 안정된다는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이 슝안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되면서 완전히 뭡니까? 점쟁이들 말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진짜 슝안 신도시가 아니라 흉안 신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도 안 사는 텅텅 빈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게 바로 슝안 신도시의 모습입니다. 자, 시진핑이 혼을 갈아서 만들었다는 슝안 신도시. 최고의 관심과 공을 들인 신도시. 슝안은 유령도시 상태로 텅텅 비어 있다. 사람이 없다. 대규모 부실공사에 따른,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또 집값을 다 못 내. 그래서 입주를 못 해. 경제 위기도 한몫하고. 아무튼 이 슝안 신도시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흉한 신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진핑이 만든 슝안 신도시 일뿐일까요? 거의 100개에 달하는 도시가 텅텅 비어 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지금 1억 5천만 채의 집이 텅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짓다 마른 것도 있고 지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집도 있고 해서 1억 5천만 채가 텅텅 비어 있다. 야, 1억 5천만 채 4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억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텅텅 비어 있다. 언젠가는 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난 비용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자, 망하는 나라는 이렇게 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군사 무기가 뭡니까? 중국 우리 말이야, 핵무기가 600발이나 있어.
이러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조준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600발 정도를 조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재래식 무기인지 핵무기를 탑재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조준하고 있는 것이 한 600발쯤 됩니다. 미사일이. 자, 그런데 그 미사일이 정상 작동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자랑하는 미사일이 바로 뚱펑, 동풍이죠. 동쪽의 바람. 중국은요, 그래봐야 중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대하는, 큰 강은 샹샹루하, 항상 동쪽으로 흘러. 모든 큰 강은 따허 쌍쌍루하, 이래서 모든 강은 동쪽으로 흘러. 모든 소망은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동쪽 해안이 가장 잘 사는 도시예요. 그리고 중국이 가장 꿈꾸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뭐 일본도 되겠지만은. 왜? 자기들은 자유도 없고 못 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과 자유가 넘치는 일본, 이런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 노래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하, 항상 뭡니까? 동쪽으로 흘러. 큰 강은 항상 동쪽으로 흘러. 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이 미사일 이름도 동풍입니다. 동풍. 동쪽에 있는 바람. 중국 공산당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동풍 미사일이에요. 중국식으로 뚱펑. 뚱펑인지 똥풍인지 모르겠지만 참 뚱펑이에요. 근데 뚱펑 미사일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자기들 많이 쏴봤을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수없이 쏴봤겠죠. 연습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 큰 배, 그죠? 1890년대인가요? 그거를 엄청난 돈을 주고 영국에서 만들어 옵니다. 그 배 이름이 정원함. 정원함이 뭐예요? 진짜로 정말로 원양 해군이 될 거야. 먼 바다에 나갈 수 있어. 또 두 번째 배는 진원함이에요. 진짜로 원양 해군이 될 거야.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군대야. 무지막지한 배를 영국에 샀어요. 그렇게 해서 막 포도 막 그 당시에 진짜 엄청 큰 포. 그 당시 이 세계 군대의 뭐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대박이죠, 대박. 큰 배, 큰 대자, 그 다음에 배박자. 대박이라 하지 않습니까? 대박. 거기에 거함고포. 큰 함. 큰 함이 대박이나 뭐 거함이나 똑같으죠. 거함고포. 큰 함에, 큰 함 배에다가 큰 대포를 실어. 거함고포와 거포가 그 당시에 아주 전 세계 해군의 기본적인 어떤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래서 대박이다 이런 말이 지금도 우리나라 쓰고 있죠. 큰 배를 적국의 앞에 딱 대놓고 나서 야 항복해, 안 하면 우리 대포 쏠 거야 이러면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박입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미사일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가 중국 군대 중에 가장 엘리트 군대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미사일을 쏴보니 안 맞네. 제대로 발사도 안 되네. 자, 그런데 미국은 엄청난 미사일 경험에 의해서 쏘면 다 맞아. 안 맞으면 기적이야. 근데 중국 미사일은 맞으면 기적이야. 여러분, 싸움 누가 이길까요? 중국은 쏘면 맞으면 기적이고 미국은 안 맞으면 기적이야. 로켓군이 자기들의 실력을 알았어요. 야, 우리 이거 대만을 쳐들어가라고 지금 저렇게 시진핑이가 난리를 치는데 대만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공격 준비 사격을 하잖아요. 미사일을 무지막지하게 그냥 날리겠죠. 그런데 미사일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데 미국은 그냥 조용히 맞고 있을까요? 이런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통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야, 며칠 며칠에
니들은 어디다 대포 쓰고 너들은 어디다 쓰고 다 이걸 통신으로다가 엄청난 통신량이 늘어나요. 근데 그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서로 전달하면 이 문서가 새가지고 다 저기가 들키기 때문에 전쟁 직전에 통신으로다가 암호로다가 다 전달을 하게 되죠. 암호가 왔다 갔다 하면 미국은 벌써 암호를 다 해독해 놨을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군이 벌써 알고 미리 중공군의 동풍기지를 다 때려버리겠죠. 그러면 중국의 최고 엘리트 군인들이 근무하는 미사일 부대가, 로켓군이, 야, 우리는 미사일 쏘기도 전에 미군 미사일 맞아도 다 죽는데 이거 이래서 큰일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죽어. 그걸 알기 때문에 로켓군이 어떻게 해요? 모든 로켓군 정보를 미 해군에 넘깁니다.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시진핑까지 귀에 들어가요. 그 시진핑이 야, 우리 정보를 다 넘겼으니까 우리는 전쟁 하나만 지는 거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로켓군 사령관, 부사령관, 이 정치장교까지 해서 로켓군 장성들, 장교들 700명을 모가지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로켓군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이 동풍 미사일이 중국이 자체 개발했습니까? 아니올시다죠. 러시아 기술을 왕창 들여온 거죠. 러시아에도 그 군인들이, 러시아도 얼마나 군대가 부패했습니까? 썩어 문드러졌습니까? 돈을 주고 러시아 군 정보를 다 샀죠. 모양은 다르게 만들었지만 러시아 기술을 만든 겁니다. 자, 러시아 미사일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미사일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쐈다가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킨잘 미사일 같은 거 그냥 요격당해서 공중에서 쇳덩어리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걸 느낀 거예요. 로켓군이, 야, 우리 저거야 저거. 우리는 쏘기 전에 박살나고 쏴도 다 요격당하고. 우리는 중국은 이제 5군 체제인데 6, 해, 공군, 그다음 전략지원군, 로켓군 5군 체제인데 로켓군이 최고 뭡니까? 엘리트 부대예요. 6해 공군, 전략지원군, 로켓군 중에 우리 로켓군은 전쟁하기도 전에 전멸당해. 이거 아닙니까? 왜? 아니 러시아가 우리보다 난데 우리는 러시아 걸 따라 베낀 게 이 동풍 미사일인데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미사일에게 박살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냥 아예 정보를 미 해군에게 싹 넘겨버리고 그 미 해군이 결국 발표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로켓군을 다 숙청해버렸죠. 장군뿐만 아니라 장교들까지 다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해군 장교로 다 지금 갖다 놨는데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전투력도 안 되지만 이 로켓군 핵심 간부들까지 싹 바뀌면서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동풍 미사일은 그야말로 똥풍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풍 미사일, 뚱펑 미사일은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대만을 향해서 배치된 동풍 미사일을 운영하는 로켓군, 장군들 전원 수청, 장교들까지 전원 수청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동풍은 그야말로 마이 동풍이 되고 말 것이다. 고철이 되고 만 것이다. 이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마지노선이야. 이게 중국의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이 뭡니까? 프랑스 장군 마지노 장군이, 그죠? 독일이 쳐들어올 건데 절대로 못 쳐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그냥 프랑스 독일 국경을 땅속에 깊이 파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뭐 다 생활할 수 있는 거를 시설을 해놓고 무지막지한 대포를 전부 다 이 뭡니까? 독일을 향해서 놔뒀어요. 그리고 포에 맞아도 안 깨질 수 있는 엄청난 이 철갑으로 방어를 해놨어요. 그런데 독일이 글로 들어오겠어요? 독일이 글로 안 들어오고
휙 돌아가지고 아르덴 숲으로 확 밀고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게 자체가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아무 쓸모없는 방어선이 되고 말았죠. 그래도 뭐 우리는 철벽 방어 시설을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마지노선이야. 대만은 우리가 먹어야 돼. 이거죠. 대만은 우리는 무조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대만 침공. 근데 대만도 지금 무지막지하게 이 슝펑 미사일하고 융풍 미사일을 뭐 밤새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3,000발을 목표로 지금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슝펑 미사일, 융펑 미사일을 3,000발을 찍어가지고 그야말로 딴 데 공격 안 해. 싼사댐만 때려 부셔버리면은 중국은 군사력의 50%가 날아가고요. 중국 인민 5억 명이 물바다가 됩니다. 뭐 그 중에서 상당수는 죽고 상당수는 이재민이 되고 상당수는 집이 떠내려가고 농지가 물바다가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대만 침공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향해서 저렇게 그냥 진짜 악다구니를 틀고 말끝마다 외국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야말로 전랑외교 아닙니까? 전랑외교. 막 외국을 그냥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얕잡아보고 쌍욕하고 이게 전랑외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자기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근데 만만한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난다면서, 야, 우리가 항구 지어줄게, 철도 깔아줄게, 고수로 닦아줄게,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 이자가 비싸. 우리 고리대금업이거든. 우리 연리 뭐 6%, 7%야. 8%까지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국제금리는요, 이렇게 빌려주는 거는 무이자거나 1%가 정상인데 지금 얘들 중국 사람들은 6.8%, 8%까지 받아요. 9%까지도 받습니다. 완전 고리대금업이야. 자, 그런데 그 항구나 고속도로나 철도나 기관 시설을 질 때 중국의 재료로, 중국의 물자로, 중국의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해요. 돈 빌려주고 그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빚만 잔뜩 지게 만들고. 뭐 그 나라는 바보입니까? 그거 하게? 바보가 아니죠. 근데 그 나라의 후진국이잖아요.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그 대통령을 한 번 더 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야, 이자 좀 비싼 대신 너한테 뭐 몇천억 줄게. 뒷돈으로 몇천억 줄게. 그럼 너 그 돈으로다가 대통령 선거 계속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해 먹어.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나라가 진짜 경제 발전이 됐으면 좋은데 이 중국에서 1대1를 하면서 돈을 빌렸던 나라들이 다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가 배째라입니다. 배째라. BJR. 배째라가 우리나라 말인데 옥스퍼드 사전에 등록돼 있어요. 배째라. 나 배부르게 먹었는데 돈이 없어. 배째고 꺼내가. 이거죠. 이 나라들이 다 돈을 못 내요. 쉽게 말해 디폴트가 됐습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없죠.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코로나 뿌리고 전랑외교를 통해서 전 세계하고 왼수가 됐고, 또 친하던 나라도 1대1을 통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바람에 또 왼수가 됐고, 중국과 친한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북한, 이란, 하마스, 뭐 이런 아주 뭐라 하나요? 악의 축 국가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만 겨우 친하지, 나머지는 다 왼수야. 그러니까 외국하고도 이 왼수지간이 됐고, 중국 국민들도 도저히 시진핑의 독재를 못 견디겠어. 국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처했어요. 군사력도 중국 군인들이 지금 시진핑 좋아하겠어요?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군사력도 사면초가, 군대도 사면초가, 외국과도 사면초가, 국민들과도 사면초가. 경제가 펑망하니까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기 직전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진핑은 국민, 전 세계, 뭐 군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왼수가 되고 말았어요. 시진핑의 사면초가.
또 국민들은 죄가 없죠. 경제가 너무 어려워.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제 안 살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인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젊은 여성들이 취직도 안 되고 일할 데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젖가슴 내놓고 몸을 팔아야 되는. 뭐 겉으로 몸 판다는 얘기는 못하니까 뭡니까? 손 한 번 잡아주는데 1위안, 안아주는데 2위안, 그 다음에 뭐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데 5위안, 영화 같이 봐주는 거 12위안,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게 한두 군데냐? 중국 전역에 쫙 깔렸다. 자,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여성들이 몸을 팔더라.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물가가 무지하게 올랐어요. 인건비도 무지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대부분 다 나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전자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는 중국 기업들도 밖으로 나갑니다. 자, 중국 최고의 디스플레이 업체 BOE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BOE가 여기 외국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BOE라고 나와 있죠. BOE 무슨 뜻인지 몰라요. BOE예요. 리서치라고 써져 있네요. UBI 리서치.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이런 모니터 패널을 만드는 회사예요. 테레비를 만들진 않아요. 이 패널, 이런 평면 패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얘들도 우리나라 삼성 기술 다 훔쳐갔죠, 사실은요. 자, 이 회사도 도대체 중국에서 만드니까 인건비가 비싸갖고 안 되겠어. 그리고 중국인들 열심히 일 안 하잖아요. 부자가 우리 착취하는 거야. 공산주의 사상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베트남으로 도망가 버렸어. 중국 기업인데도 베트남으로 가버렸다. 자,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비슷한 뭐 텔레비전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이런 회사가 있어요. 하이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하이센스라 나오죠. 하이센스. 이건 TV가 지금 나와 있는데 U8K까지 나온다고 해요. 이런 회사들이 다 우리나라 기술 훔쳐간 거죠, 사실은요. 자, 이 회사도 멕시코로 공장을 옮겨버렸어. 중국에서 만드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봉급은 너무 비싸고 안 되겠어. 멕시코로 이사가. 그래야 미국에도 수출할 수 있지. 이러면서 멕시코로 이사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수많은 중국의 제조업체들, 이제 중국 업체들까지도 어디로 갑니까? 중국 업체들까지도 이제 어디로 가냐면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뭡니까?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로 다 이사 가는 거예요. 도대체 안 돼. 물가는 너무 비싸고 직원들은 말 안 듣고. 자, 비슷하죠? 똑같은 별이 그려져 있어요. 한 개짜리는 베트남 깃발이고요. 큰 거 하나에 작은 떨거지 4개 붙어 있는 건 중국 깃발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공장을, 중국 회사들도 이리로 간다. 여기에서 이리로 간다 이거예요. 자, 중국 최대 제조업체들도 전부 다 베트남, 태국, 인도로 다 이사가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공산당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막을 수가 없냐? 아니, 회사가 도산하는 것보단 그래도 살아남는 게 나으니까 그냥 이사 가려면 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있던 자리는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요. 문은 닫아놨지만 그 문 닫아도 풀들이 막 자라고 그 안에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황의 굴혈이 되는 거죠. 실황. 실황이 뭡니까? 이리와 늑대의 굴이 되는 거예요. 뭐 아무도 몇십 년 동안 공장 문 닫아져 있고 안에 풀이 이렇게 자라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리와 늑대, 너구리 이런 것들이 새끼 까고 뭐 놀고.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황의 굴혈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외국 기업들은 벌써 나갔어요. 글로벌 기업들은 예전역에 다 외국으로 나갔다. 중국 기업들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참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시진핑 취임하기 전을 보자고요. 시진핑이 2012년에 취임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보문고에 가면은 중국이 세계에서 짱을 먹는 책이 수십 권이 아주 쫙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교보문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서점에 가도요, 중국이 세계 짱 먹는다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중국이 망한다. 중국이 외국을 침투하는데 뭐 그야말로 초안전으로 침투하고 어떻게 침투하고 중국이 간첩을 어떻게 보내고 이런 책만 쫙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중국은 상대할 족속이 아니야. 중국하고는 거래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시진핑이 중국이란 나라를 철저하게 말아먹은 거죠. 잘된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철저하게 망해야 중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올 거니까 오히려 잘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기업들도 이제 차이나 엑소더스 이 대열에 거세게 합류하고 있고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다. 이런 거는 벌써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전자 빨리 그 반도체 공장 우리나라로 옮기거나 아니면 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멕시코로 가거나 빨리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도대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요, 베트남도 위험한 게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조금 낫지만 별로 낫지도 않아요, 베트남도요. 차라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뒤탈 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무서운 소문들이 중국에서 돌고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붉은 홍자입니다. 붉은 홍자. 이대. 중국 공산당을 창업한 공산당 간부들. 모택동, 그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의 아들들이 뭡니까? 벌써 60대, 70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 홍얼따이라고 있죠. 홍얼따이. 중국은 이를 뭡니까? 이로 읽고요. 이를 얼로 읽고 이얼산스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자, 홍얼따이가 빨갱이 2대가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이 지금 72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산따이, 홍 3대가 벌써 이제 한 40, 50 다 됐어요. 자, 보세요. 이 홍얼따이가 권력은 다 잃었어요. 시진핑이 철저하게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경제 권력, 큰 기업들을 해먹으라고 다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 권력이 있는 거죠. 자, 홍얼따이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어요. 야, 보시면은, 빨갱이 2세대는 출발 선상에 같이 쓰는데, 롤스로이스 차 위에서 출발을 하고, 자, 똑같이 대학을 나와도, 일반 서민들은 니아까를 끌고 출발을 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이게 바로 중국의 뭐 계급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다 거짓말이죠. 홍얼따이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치 권력은 없지만 경제 권력은 그래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안 되겠네. 중국이 다 이제 경제까지 망하잖아요. 경제만 잘 돌아가면 그 홍얼따이들이 회사를 잘 해서 돈이나 벌어먹고 살라 그랬는데 경제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까지 다 망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시진핑을 갈아치우자. 자, 그래서 뭐 이건 유튜브에 나오는 건데 시진핑 거취를 논의해야 된다. 홍얼따이들이 이제 아주 대놓고 들고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홍얼따이들도 뭐 지금 당장에는 권력이 없지만 정치 권력은 없지만 이 경제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시진핑을 시진핑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외국 언론에 나옵니다. 외국 언론에 나왔어요. 이게 픽션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중화권 신문에 아주 많이 나왔더라고요. 잠깐만요. 아무래도 검색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홍얼따이들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홍얼따이들. 자, 홍얼따이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소식이, 대만 홍콩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캡처를 했는데, 어디 간지 지금 몰라요. 이게 진짜, 조사를 딱 해놓으면 또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냥. 홍월 따위들이 이런 제스처를 이미 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홍월 따위 공산당 1세대의 자손들이 지금 어떤 데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떤, 뭐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온 그 대만 신문이 있습니다. 그걸 번역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 기업들하고 중국 기업들마저도 외국으로 왜 나가느냐? 간단합니다. 공산당의 갈취.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면요, 공산당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회사 안에 공산당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사에서 모든 추진하는 일을 공산당 위원회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중국의 민간 기업이 가도 그게 국영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의 갈취에 지쳤어. 외국 기업도 지치고 중국 국내 기업도 지치고. 그래서 당연한 수순이다. 자, 인류 역사에 아주 오점을 남긴 악명 높은 중국 공산당. 그 독재 정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요. 여기 제가 캡처해 놨네요. 자, 이게 대만 신문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국 경제 아주 어려움에 봉착했다. 시진핑의 그 지시하는 내용이 진짜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홍월 따위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시진핑을 전복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찾았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제가 캡처한 거고요. 자, 이렇게 시진핑 정권을 그야말로 전복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방송을 따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은 사실상 이미 국민의 지지자라든지 공산당이 없어졌어요, 사실상요. 그냥 시진핑 당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월 따위들이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이 뒤집어 엎는 전복 기획이 벌써 외국 신문에 나올 정도면은 시진핑도 알겠죠. 그러나 아무리 시진핑이라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의 위기가 지금 봉착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여러분, 시진핑 출연 11년 만에 지금 중국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His last breath. 그들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시진핑은 아직도 전혀 이 반성의 그 마음이 없나 봐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마음을 고쳐먹으면 될 텐데 전혀 고쳐먹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자, 여러분, 죽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 남이 보면 뻔히 보이는데 그걸로 가죠.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두는 거 훈수 많이 더 보셨죠? 지는 사람은요, 뻔히 보이는데 그걸로 이 말을 옮겨요. 거기다가 바둑을 둡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죠? 아, 중국이 이제 망하는구나. 보이는데 시진핑이 볼 때는 내가 이기고 있어. 그 눈에는 내가 요거를 딱 하면은 저쪽 집을 하나 뺏을 수 있는 것만 보여요. 상대방이 여기다 놔가지고 이쪽 집을 전체를 뺏을 수 있는 거를 안 보는 겁니다. 아마 시진핑도 그런 지금 맹점이라 그러죠. 맹점이 뭡니까? 눈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부분이 그걸 바로 맹점인데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오늘의 주안점은 뭐죠? 미년 5점. 중국 젊은 청년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사실상 몸을 판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망한 나라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러시아 가면 러시아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뭐 몸 팝니까? 안 팔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때 그 소련이 망할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여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버느라고 전 세계 유흥업소에 다 취직하고 그랬었죠. 이제 중국이 바로 그런 시점에 왔다. 이것이 이제 길거리에 나앉는 젊은 청년들. 그것이 중국의 그야말로 뭐라 해야 이거예요. 망조,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뭐 그 외에도 참 이재명 관련 소식이 너무 많죠. 참 기가 막힌 거 보면서 이재명을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힌 게 아니 1cm밖에 안 찢어졌는데 서울대병원에서는 무지하게 뭐 큰 수술한 것처럼 내가 누가 봐도 뻥을 치는 그런 브리핑을 했고요.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안 해. 민주당이 브리핑을 대신해. 그래서 막 국민들이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할 수 없이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누가 봐도 저건 과장이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니까 진짜 열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야말로 부산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하고 밝힌 게 전혀 달라요. 그리고 부산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산대는 지역 뭡니까? 외상센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상 수술을 잘할 수 있는 데인데 거기를 놔두고 서울로 간다? 헬기로다가 진짜 위험한 환자 같으면 헬기로 옮기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서울까지 싣고 왔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헬기 태울 수 있습니까? 헬기 한 번 뜨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이 이 목에 1cm 찢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앰뷸런스 부르기도 어렵죠. 앰뷸런스 오긴 오죠. 근데 헬기를 띄운다? 2번이나 그것도. 야, 완전히 이재명은 대한민국 자체가 이재명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이재명이 시킨 대로 이재명이 얘기하는 대로 다 움직입니다. 서울대병원이 브리핑 안 하고 민주당이 브리핑하고 그 법원도 도말 않고 이재명이 다쳤으니까 재판 연기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4월 10일 이 총선 때까지 이재명 재판 안 하려고. 자, 이재명은 벌써 이제 이번 재판 결과 나올 때가 됐어요. 1심. 근데 계속 끌잖아요. 지난번에 원진 녹색병원에 가가지고 2달을 끌었죠. 이번에 또 얼마나 끌겠습니까? 이재명의 병상 정치. 병상에서 하얀 그 최고 고급 영양제 맞으면서 2달 개기고. 이제 모가지 찢어졌다고 또 얼마나 거기서 개길까요? 참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분노가 타오르는데 이거를 좀 시원하게 밝혀주는 언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진실을 얘기하는 언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언론 보도를 믿을 수가 없는 이런 대한민국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내일 준비를 해놨는데요. 내일은 제가 뭘 준비해놨냐면은 내일 진짜 재미있는 방송을 제가 준비해놨어요. 자, 내일 5일이죠. 전 세계를 도둑질하는 중국을 제가 자료를 준비해놨습니다. 뭐 지금 뭡니까? 전 세계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은 이제 저거예요. 반도체가 전 세계에 아주 핵심이죠. 반도체를 가진 나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철저하게 훔쳐갑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 매국노들이 많죠. 그야말로 재앙의 물이나 죄명의 물이만 매국노가 아니고요. 반도체 기술을 중국 오랑캐들에게 팔아먹는 악마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법이 개정돼가지고 앞으로는 중요 범죄자들의 이름을 밝힐 수가 돼 있어요. 이번에도 이재명을 찌른 김씨 이렇게 나오고 김땡땡씨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 실명 다 밝혀지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번에 중국에다 반도체 기술 넘긴 그 뭡니까? 매국노가 한 놈이 있죠. 삼성전자 부장 출신. 8년 전에 삼성전자 퇴사해가지고 삼성전자의 기술을 수백억 받고 팔아먹은 놈이 있어요. 그 놈하고 공범도 있고 다 잡혔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자들 이제 이름을 다 공개해서 조상 대대로 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왔어요. 아직은 김땡땡씨, 뭐 김모모 부장 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팔아먹은 그 매국노,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중국이 훔쳐갔는지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은 진짜 전 세계 도둑놈입니다. 그러고도 계속 외국을 헐뜯고 비판하고 난리치면서 이 늑대 외교를 자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후가 저렇게 비참한 겁니다. 중국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 자기들이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매일매일 중국 공산당의 공작인지 뭔지 모르지만 계속 구독자가 줍니다. 저 열심히 방송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